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번 볼까요? 다음은 쌓기 놀이 상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항 1번 존슨의 블록 쌓기 놀이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재은이와 선영이에 해당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각 단계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각 이 단계는 무엇이고 이 단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의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답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쌓기놀이 발달 단계를 쭉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회상을 해 놓으시고 재은이와 선영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이를 봤더니 블록을 연결하여 사각형의 공간을 만들고 그 옆에 동그란 공간을 만들어서 연결한다. 자, 블록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폐쇄 공간이죠. 닫힌 도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폐쇄 공간 만들기 단계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선영이는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막대 블록을 길게 연결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끼우기 블록을 꽂으면 완성. 우진아, 내가 꽃다발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데 요 말로는 이 아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초록색 막대 블록을 길게 연결하고 여기에 무언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우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진짜 꽃다발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힌트죠. 저도 다시 문제 내다 깜짝 놀랐는데 요거랑 정말 똑같은 문제 나왔죠. 그래서 표상이 활발한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아이가 이 표상물이 정말 정교해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요걸 토대로 지금 선영이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냐면 정교한 구조물 만들기 단계다. 또는 표상이 활발한 단계다. 즉 맨 마지막 단계 7단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을 읽었더니 지문을 읽은 것만으로는 내가 판단이 잘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라? 앞에 지문을 읽던지 뒤에 지문을 읽던지 그 지문을 명확하게 뒷받쳐주는 분명히 근거를 뒀을 거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보거나 뒤에 내용을 봐야죠. 그런데 이 뒤에 내용에서 와, 진짜 꽃다발 같다. 모든 사람이 그 아이가 만든 구조물에 동의하는 거죠. 자, 그럼 표상이 활발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답은 재은이는 무슨 단계, 선영이는 무슨 단계 라고 쓰셔도 되고, 재은이는 폐쇄 공간 만들기 단계고 선영이는 표상이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특징이라는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건 다 뭘 물어보는 거다. 개념을 물어보는 거다. 개념을 물어보던, 장점을 물어보던, 단점을 물어보던, 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각 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각 단계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각 단계의 특징, 즉 재은이의 폐쇄 공간 만들기 단계의 특징은 무엇이고 표상이 활발한 단계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형으로 답을 씁니다. 자, 그럼 폐쇄 공간 만들기 단계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 폐쇄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지문을 잘 연결해서 쓰자고 했죠. 자, 폐쇄 공간 만들기는 결국 재은이가 한 행동 그 자체가 폐쇄 공간 만들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을 연결해서 사각형의 닫힌 공간을 또는 사각형이나 동그라미와 같은 폐쇄 공간을 만드는 특징이 있고 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폐쇄 공간 만들기의 특징은 블록을 연결하여 사각형이나 동그라미와 같은 폐쇄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표상이 활발한 단계의 특징은 블록으로 사물과 유사한 또는 정교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문형은 A의 특징은 이것이고 B의 특징은 이것이다 라고 쓰셔도 되고, A는 무엇과 같은 특징이 있고 B는 무엇과 같은 특징이 있다와 같은 문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의 문형을 한번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소문항 2번을 보면 A에서 기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있게 된 이유를 놀잇감의 특성에 기초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이미 정보를 환기를 해놔야 되겠죠. 놀잇감의 특성을 쓰라고. 놀잇감의 특성을 쓰자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성과 실제성. 특성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뭐를 쓰라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잇감의 특성은 일단 구조성과 실제성이 높으냐 낮으냐와 같은 특성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특수 목적용 놀잇감이냐 아니면 개방형 놀잇감이냐, 뭐 이런 정도의 답을 나에게 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억과 같은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봤더니 꽃가게 놀이 못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왜 꽃가게 놀이를 포기했느냐 라고, 왜 이렇게 꽃가게 놀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느냐, 흥미가 떨어졌느냐, 놀이가 지속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A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A를 봤더니 나는 꽃가게 주인 할 거야. 나는 오토바이 타고 꽃 배달하는 사람 할래. 나는 손님 할래. 해바라기 꽃 주세요.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가 계획되고 있어요. 재은이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대를 두드리며 10,000원이에요 라고 했더니 선영이가 모형돈을 살펴보며 10,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돈이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재은이가 그럼 꽃 사는 돈을 바꾸자. 무슨 돈 있어? 이거 아는데 100원. 1 있고 0이 3개 있는 거 이거 아는데 라고 했더니, 이거 1이 있고 0이 3개 있으면 100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뭐야 어려워. 선영이가 꽃가게 놀이 못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놀잇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포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놀잇감들, 모형 돈, 계산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모형 돈을 살펴보면서 이 아이들이 꽃 사는 돈을 바꿔야 되는데 모형 돈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발달 수준에 안 맞기도 하고, 맞지 않아?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걸로 답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놀잇감의 특성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놀잇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변형하지 못하고 돈을 바꾸지도 못하고 놀이를 포기하느냐라고 하면 이 모형돈이 어떻게 되질 않고 있습니까? 변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꿀 수가 없어. 모르기도 모르지만 이 돈을 바꾸기에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놀이를 중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 구조성이나 실제성이 높아서 그렇다, 아니면 뭐 특수 목적용 놀잇감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기보다는 너무 실제성이 높다. 그죠? 10,000원, 1,000원, 100원 이런 실제성이 높다, 또는 그 방법 말고는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구제성과 실제성으로 답을 쓰셔도 좋고, 또는 모형 돈 같은 것들이 특수 목적용 놀잇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놀잇감의 특성을 기초해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모형 돈과 같이 구조성과 실제성이 높은 놀잇감은 놀이 상황에 따라 변형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와 같이 쓰셔도 좋고, 또는 환상을 촉진할 수 없다, 놀이 주제를 확장할 수 없다, 또는 바꾸기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셔도 좋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또는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이것들을 변형하지 못하는 것이 이 놀이를 멈추게 했던 이유다라는 내용으로 쓰시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모범답안 같이 답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모형 돈은 구조성과 실제성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답을 써야 되겠죠. 내 답 안에 이 놀잇감이 구조성과 실제성이 너무 높다, 또는 이 놀잇감이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답은 놀잇감의 구조성과 실제성으로 냈는데, 혹시라도 특수 목적용 놀잇감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신 분이 있다면 그냥 맞다고 채점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써라 라고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놀잇감의 특성, 어떤 놀잇감의 특성인가 라고 하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답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요구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놀잇감의 특성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답을 잘 쓰셨을 것이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A와 같은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아동 복지의 원칙 중 하나를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함께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동 복지의 원칙 6가지. 권리와 책임, 보편성, 그 다음에 선별성, 예방성, 치료성, 그 다음에 개별성, 종합성, 잠재적, 개발, 전문성의 원리. 자,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요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우린 이 복지 정책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 수당이죠. 아동 수당. 이를 통해서 부모들의 아동 양육 환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 수당. 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의 원칙 중 하나를 써라 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10만 원 그렇죠.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10만 원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을 놓고 답을 쓰셔도 좋겠죠. 그러면 아동복지의 원칙 중 하나를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함께 써라 라고 했으니까 판단한 아동복지의 원칙을 먼저 써야 되겠죠. 자, 보편성의 원칙이다. 그 이유는 8세 미만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셔도 좋고, 자, 8세 미만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용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모든 유아가 대상이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이다 라고 쓰시고, 또는 예방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이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아이들의 건강한 삶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펑크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편성의 원칙과 예방성의 원칙은 붙어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거다. 지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성의 원칙으로 생각하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방성의 원칙을 답으로 쓰셨다면 반드시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또는 8세 미만 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입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의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모든 아이 또는 균등한 서비스,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서비스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예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개발적 기능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이 아이들의 모든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보편성의 원칙 또는 예방성의 원칙. 그래서 개발적 기능의 원칙도 뭐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교육, 여가, 문화생활 요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에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 더 적절한 거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편성과 예방성으로 생각이 났으면 가장 타당하다.
그다음에 개발적 기능의 원칙으로 쓰셨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8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이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써라 라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각각의 개념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키워드를 이유로 제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 출제자인 저 입장에서는 보편성과 예방성이 가장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었고, 혹시라도 제 개발적 기능의 원칙으로 쓰셨다면 거기에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쓰셨으면 점수에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요.